자, 오늘의 강세 테마 계속해서 강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강세 테마 보면 이제 코인, 결제 이쪽 라인으로 지금 다 갖다 때려 부어놨습니다. 자, 그 전날에는 약세로 잡혀있던, 그 전날은 약세였었죠. 그 전날은 약세 테마로 잡혀있던 거잖아요. 약세로 잡혔던 게 졸지 또 하루 사이에 오늘은 전부 또 강세로 다 돼. 이런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같은 지수 빡세 장세에서는 무수하게 나오는 거야. 오늘 센 놈이 내일은 하락, 오늘은 상한가, 내일은 급락주, 오늘은 급락주, 내일은 급등주. 야, 뭐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 이제 코인 법안 발의 나오는 거, 요 이슈에다가 코인주들이 대부분 다 길쭉 저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 이런 이슈는 지금 계속, 예를 들면 이건 이 법안 나온 것 자체는 23일이었어요. 어제가 아니라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누르고 오늘 쳐돌려 버렸죠. 자, 이게 이제 대놓고 이제 초점 잡아가지고 이제 당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즉각 반영을 하자 그러면 23일날 이게 들어간다라는, 그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당겨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봐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런 게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기대 이러고 세력맘이죠. 한마디로 세력맘이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그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나고 이제 내일 이렇게 얘기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들어서 이거 들어가고 뭐 똑같은 거죠. 블록체인, 그다음에 코인, 그다음에 여기 전자결제 여기까지가 모조리 싹 다 엮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엮이다 보니까 엉뚱하게 여기 뒤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 테마 안에 지금 카카오페이가 들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난데없이 툭 끼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다면 이거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볼 만한 거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인터넷 대표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올라 들어오니까 요것 때문에 역행이 연결이 된 거고요.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웹툰 같은 경우 또 근래 또 하락으로 들어가 있던 종목이기도 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 미톤 이런 애들이 올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쪽에 보면 그냥 뭐 평범해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아니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로 올라갔던 이제 틈새로 치고 나왔던 강세로 이제 개별로 강세로 나왔던 거는 항공기 부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상한가 분석해서 이거 연결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이건 이제 이 무역 협상 쪽에 갑작스런 돌발 무역 협상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돌발적인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뭐 돌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몇 종목 안 되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이렇게 당겨주면 좋죠.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섹터에서 계속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그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거 비교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지금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미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벌써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자, 이러면 현재 제일 세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표인 종목들 가지고 비교 차트를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지 비교 차트를 보게 되면 한눈에 보일 겁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대중공업이 있죠. 이제 대표주이지만 가장 뒤에 돌았던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를 볼까요? 현대로템으로 볼까요? 저쪽에 현대 저기 들어갔으니까 여기 하나 에어로를 볼까요? 혹시 그 미리 연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해서 한번 전화 드렸어요. 네네네. 효성중공업은 너무 원사이드로 들어가는 종목이 되니까 현대일렉도 너무 처지는데. 다가올 때쯤에 만약에 다른 분으로 하시겠다 하면 바꿔드릴 수는 있어요, 위원님. 시작을 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요. 그리고 빠진 게 뭐냐, 두산에너빌 원전. 그러니까 일단은 결제를 해놓으시고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섹터들은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요? 화장품도 업황으로는 화장품이 4대 강세니까 이렇게 넣게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 종목들은 모두가 다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 그렇죠. 모두가 다 최대 실적을 경신 중에 있죠. 지금 이 종목들이 다 하나같이 최대 실적에 경신되고 있는데 보시던 것처럼 사이클이 조금씩 다 틀려요. 다 틀리죠 지금.
이렇게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앞서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뭉개져 버리는 흐름에서 나머지들은 다 올라 들어갔고요. 이 사이클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여기 빨간색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요거 앞쪽에 요거는 이제 코스맥스가 되겠죠. 이거를 초록색으로 바꿔요? 조금 헷갈리니까. 종목이 좀 좋으면 이제 단기 수익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보통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제 얘도 바꿔야겠구나. 이제 종가로 나가는 경우 같은 색으로 보이니까 빨간색, 까만색으로 예.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돼요. 구조가 조금 틀려요. 이렇게 뺑뺑이로 치가서 돌아가면서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이런 흐름들 돌아가면서 누르고 돌리고 한꺼번에 펼 때도 있고요. 전문가님들 그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제 쭉 같이 들어왔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 오르고 내리고 그렇죠? 예, 롱숏 구간. 자, 그 최근도 지금 같은 경우 롱숏 구간이다 보니까 뭐 올랐다 내려갔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지금 다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들어가셔서 자, 이제 뭐 급등주 더 줄여볼까요? 되시고 아예 급등주 매매라고 또 나와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들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문가님도 괜찮아요. 아니면 시초가하고 자, 종가 지수 올랐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매일 단타님이 계시고 예. 빠지고 오르고 지금 박스에서 지금 지수가 박스니까 얘들도 대부분 다 박스가 기본 구조로 되어 있죠. 종가 예. 하시고 중간에 이제 제가 그래서 요렇게 현재 위치를 놓고 보게 된다면 조선주 쪽이 좀 많이 지금 눌려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내려왔다가 저점 기존 고점의 라인에서 결제 링크는 일단 만들었죠? 리버설 만들고 올라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20일 지점 받고 뚫고 올라 들어가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쁠 리가 없죠. 이제 오늘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빵 하고 치고 들어왔고요. 현대 마린 엔진 위로 빵 치고 들어서 엔진주 같은 경우가 조선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강하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현재 구조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다시 여기서 이제 비교 쪽에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달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톡에다가 남겨주시면 되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 지금 올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산 이렇게 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 들어가지고 요런 애들이 지금 밑에 쪽에 이렇게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밑에 있죠. 현대중공업.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현대인프라코 같은 이게 기업정도 실적이 좋고 조선도 실적이 좋고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은데 지금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밑에 쪽에 내려가서 처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효과들이 이제 줄줄이 다 호실적들이 나올 게 뻔하니까요. 실적들이 나오면 이제 위로 올라 들어가야죠. 그동안 이렇게 쉬었으면 자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조금 더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 비교로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내에서 위치로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주사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고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현대마린엔진 저희도 가지고 있죠. 현대마린엔진 앞에서 더 사버렸다 라고 얘기 드리는 위에서 조금 팔고 더 사버렸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조선에서 이게 제일 좋거든요. 앞에 지난번에 이렇게 박스 저점 들어갔을 때 이런 건 무지성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들어오면 사는 거고요. 이렇게 위치 들어오면 사는 거고요.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올라 들어갔다가 일단의 조정 알아서 눌러준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수없이 얘기 드렸죠. 알아서 눌러준다니까. 이거 알아서 눌러주고요. 알아서 눌러줘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여기 또 들어갔죠. 또 알아서 눌러줄 겁니다. 이거 얘네들이 안 누른다고 아이 눌러줘요. 지금 오버 됐는데 눌러줘요. 이거 위쪽에서 이제 그때 팔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비교 차트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현대 마린 엔진 또 뭐 넣을까요? 한화 엔진, 마린 엔진이 가면 그다음 한화 엔진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 마린 엔진이 조금 지금 위쪽에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살펴보면 최근 90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얘가 지금 제일 그 전에 작년 연말에 한화 엔진이 워낙에 많이 올랐던 게 있어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지금 이거 찌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 상승률보다 뭐 크게 더 나을 게 없어요. 4월 9일 이후로 해가지고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률 비슷하게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최고인 현대 마린 엔진만 여기서 지금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갔지. 지수 상승률만도 못하잖아요. 뭐가 나쁜데?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서 현대마린 조선주 중에서 제일 좋은 현대마린은 뚫고 들어갔죠. 얘는 이제 전력으로 친다 그러면 얘가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효성중공업 전력주에서 뭐 효성중공업 지원자 계속 그냥 뭐 직선으로 그냥 내리 그냥 쳐 달려와서 아직도 지원자 내리 직선으로 그냥 내리 달려서 가버렸죠. 화장품 중에서 APR 지원자 직선으로 내리 그냥 쳐 달려버렸고, 그러고는 나머지들은 이제 이렇게 현대 일렉이 방향 잡고 돌아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 나머지 줄줄이 산일전기 올라오고 일진전기 올라오고 이제 이런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올라 들어오고 현대 일렉이 돌아오면서 이런 거 올라 들어오고 일진전기도 올라 들어오고 일진전기 올라 들어오고 이런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하나 오션이라든가 기타 기자재 조선또 기자재 종목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역시 업종대표주 얘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렇게 고개 들고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 흐름이 올 들어와지 이번 4월 이 사이클에서는 올라간 뭐뭐 못 올랐어요. 지수 상승률만큼도 못 갔어요. 지수가 얼마가 올랐는데, 자 4월 9.69일 저점 대비해서 얼마가 올랐습니까? 지수가 이런 종목들 이제 좀 더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스로 만든다고 해도 이제 수익률 좀 만들려 그러면 이런 정도 중에 좀 더 올라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세 섹터 테마에서는 뭐 코인 같은 경우나 리튬 같은 거는 하루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항공기 부품 쪽 같은 경우 종목이 그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요. 여기서 뺄 거 지금 다 빼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올라갈 종목들이 아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금 보잉 이쪽하고 연결돼 가지고 갑니까? 한국하고 이제 아무 관계 없고 오르비테 이거는 원전 해체 쪽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마찬가지고요. 조선 쪽으로 잡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결되는 종목은 몇 개나 되냐면 넥선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방산이기 때문에 이게 보잉 이슈 쪽으로 얘네들까지 다 잡는 건 무리가 돼요. 그럼 결국에 종목은 이쪽 종목은 사실상 4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이즈, 아스트, 휴니드, 캔코아 딱 여기서 이거 지금 순서가 좀 이게 이제 원래 이게 강도로 친다 그러면 이거 좀 잘못됐어요. 에러가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 이제 하이즈 분석할 때 다시 해드리고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여기 이제 단타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 섹터 중에서 많이 쉬었죠. 이거 지금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쉰 만큼 올라도 좀 더 연결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핀테크 같은 경우 앞쪽하고 연결되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즈 같은 경우는 계속 마찬가지죠. 그래서 밑에서 잡고 쭉 치고 따라 붙어야죠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이미 위로 들어가서 따라가면서 공략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저 앞에서 다 들어갔고요.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코인들. 그렇죠? 바로 어저께도 똑같이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종목도 이런 애들이요. 실적 나오는 애들, 요런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들이 올라 들어갈 때 이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NH KCP 같은 종목들이 헥터 파이낸셜이 그래서 증권사에서 스테이블 기대감 그리고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가 자빠지면서 다시 끌고 내려버렸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종목만 보지 말고 저거 보세요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카카오페이가 내일도 올라 들어온다면 이 카카오페이 직선으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 들어온다면 내일도 이거 그대로, 내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도 그대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미톤하고 더전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월요일의 경우는
카카오페이하고 NHN KCP를 집중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요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거 사버리시면 돼요. 그냥 위치가 낮은 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치가 낮은 거, 헥터 파이낸셜 같은 경우 위에서 까버린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 조금 낮은 위치에 보이기도 하죠. 아톰 같은 경우가 조금 낮은 위치의 종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력형으로 친다 그러면 이 밑에는 뱅코웨어 글로벌 같은 종목들, 쿠콘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 특히 저 밑에 있는 이 뱅코웨어 같은 경우가 세력형으로 미톤처럼 빵 하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바닥에서 퍼 올려놨지 않습니까? 퍼 올려놨죠? 그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가 또 가고 나머지 애들이 쭉 간다라고 하면 이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종목이 뒤에서 이러고 빵 나올 수 있다. 요거 감안해서 염두에 두시고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